아, 사회생활이란 뭘까요? MZ세대는 또 다를 것 같은데. 저 되게 깜짝 놀란 일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를 뭐를 봤었냐면요. 이제 벌써부터 웃겨요. 네. 네. 제 남자친구, 음? 제 남자친구가 이제 회사에서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를 네네. 해줘요. 근데 이제 그분이 결혼 준비를 하셨어요. 결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서로 이제 그 뭐죠? 앨범, 결혼 앨범, 결혼 사진 이제 찍으러 가는 날 두 분이 헤어지신 거예요. 여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한 거예요. 왜요? 뭐 거기에는 내용이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네네.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면은 다들 이제 그 분을 당연히 위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어떡하냐. 너 그래도 여자친구 처음 사귀어봐가지고 결혼 막 청첩장까지 다 찍고 그 다음에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떡하냐. 근데 그 여자 마음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잘해봐라. 다시 잘 말해봐라. 라고 다 위로를 하는 와중에 네. 그게 사실은 헤어진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아, 그러니까 여자분이 굉장히 좀 힘드셨고 여자분의 집이 힘드셨고 남자분의 집이 좀 좋으셨어요. 근데 남자 쪽에서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것 쪽이었는데 여자분 쪽에서는 난 자존심 상해 그럴 수 라고 있죠. 해가지고 헤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MZ분 말로 의하면은 그러면 형 이제까지 결혼을 반반을 하지 않고 형이 다 낸 거였어요? 돈을? 그러면은 그 앨범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형이 그것 때문에 손해봤잖아요. 손해봤다라고 네.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그거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맨 처음에 위로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 다음에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 비용은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참을 것 같거든요. 말은 안 할 것 같고, 나중에 슬쩍 어떻게 됐어? 할 말은 많지만 나중에 한다. 해준다? 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걸 취소해야 됐으니까 뭐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슬픈 건 슬픈 거지만, 이라고 이렇게 말할 건데, 거기서 맨 처음에 그거부터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본인은 반반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나 같으면은 안아줘 라고 이렇게 좀 되게 단호하게 말했던 거고, 이게 MZ세대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렇죠.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하는 거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왜 네. 여자만? 혹은 왜 맞아요. 남자만? 맞아요. 그게 또 강하고 또 이제 MZ 세대니까 또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수원에서 카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하는 게 낀 있어요. 세대여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낀 어느 정도 세대예요, 딱. 부모님도 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네. 우리 아래 세대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네, 근데 뭐냐면 초등학생 애들이 저희 카페에 이제 놀러 와요. 놀러 와가지고 용돈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뭐 4명이서 왔어요. 근데 3명이 메뉴를 시켰어요. 그러면 저희 때라고 하면 말하면 좀 웃길까요? 소연 씨랑 내가 이렇게 묻는 거 좀 미안한데. 아니야, 묶어도 돼요. 웃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친구 한 명이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애들이 자기들이 먹는 음료를 하나하나 덜어준다라든지 뭔가 그러면은 뭐 다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걸 시킨다라든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돈 없으니까 안 먹을게 그러고 애들 셋이 그래 하고 이제 애들 셋이서 자기 거를 먹어요. 자기 것만 먹어요. 안 줘요? 안 줘요. 대박이다 그건. 네, 돈이 그러니까 저희 이게 엄마가 딱 그거네요. 네.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해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거를 보고 애가 안 시키는 걸 보고 그러면 친구들 거 이거 좀 덜어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엄마는 당연히 그래서 컵을 갖다 줬어요. 애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저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좀 덜어 먹으면 되잖아. 얘 건 얘 거고 제 건 제 건데 왜 제가 얘 거를 먹어야 하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애초에 돈을 그럼 이렇게 안 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완전 최근 세대 친구들이잖아요. 그쵸. 저는 친구들이랑 네. 밥 먹으러 갈 때 예를 들어 뭐 10만 원이 나왔어요. 셋이서 10만 원이 네.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걸 3분의 1을 해가지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각자 네. 혹은 이제 한 명이 다 결제한 다음에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맞아요. 계좌로 보내주고 네. 이러는데 엄마 아빠가 예전에 저한테 너무 정없는 거 아니야? 한 번씩은 그래요? 네가 사고 한 번씩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물론 친구들끼리 우리 둘이서 밥을 먹으면 한 번은 언니가 사고 한 번은 그쵸. 내가 사고 언니가 네. 더 이제 있으면 언니가 더 살 수도 있고 내가 있으면 네. 내가 더 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네. 이게
그 관계라는 게 예를 들어 언니가 지금 부자예요. 내가 가난해요. 네. 근데 이게 내가 가난을 이 틈을 빨리 탈피하면 3일째 됐을 때 내가 사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좀 길게 지속될 수가 있잖아요. 내 그쵸. 현상이. 네. 그런 와중에 내가 이 모임에 끼는 게 불편하거든요. 이제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사람만 내는 것도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 한 그쵸, 사람은 그쵸. 이제 나만 계속 내다 보면은 내가 이 모임에서 얻는 게 뭐가 있는데 왜 나만? 맞아요. 예전에는 있는 사람이 그냥 내면 되지 이랬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CC로 결혼하셔가지고 아빠 등록금을 엄마가 대신 내주기도 했어요. 맞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래서 네. 지금 엄마가 가정주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게 있었어요. 저희 아빠랑 만나셨는데 네. 엄마 쪽 집에서 아빠의 대학원인가? 그 등록금을 내주셨던 걸로 알아요. 네. 결혼하기 전에. 네, 아, 네. 대학교 등록금을 음. 한 번 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거 아빠 그때 도망갔으면 어쩌려고. 아빠가 이제 대학교가 좀 더 좋은 데 나왔으니까 도망갔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네. 그랬어.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그랬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엄마가 뭐 이제 남자니까 혹은 이제 남자친구니까 준 것도 아니고 아빠가 이제 친구 좋아하는 네.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친구들끼리 하고서 이제 놀러 다니면 이제 탕진 등록금 아. 탕진 그러면 에이 그러고 이제 주고 와. 그런 엄마가 똑똑하셔가지고 네. 엄마가 20살 21살 때부터 과외방을 크게 차렸거든요. 아, 대단하시다. 그래서 아래 이제 애기 선생님들도 네, 껴가지고 네. 과학이랑 와. 물리 이제 수학 그런 거 이제 과외해가지고 진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와. 그러니까 정말 야무졌었죠. 네. 그 돈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가가 어느 정도 좀 살기도 해가지고 외가는 늘 저희는 이모들도 5방을 나왔거든요. 그만큼 집이 어느 정도 이제 풍족한 와중에 네, 야무진 친구였던. 그래가지고 에휴 하고 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진짜 똑같은 생각했어요. 아니 뭔데 남자친구한테 등록금을 맞아요. 줘? 맞아요. 그러니까 뭘 나랑, 믿고? 그러니까 나라면 안 할 일이지. 그러니까 네. 남편이라면 할 수 있어. 남편이라면 할 수 맞아요. 있는데 남자친구잖아. 맞아. 언제 깨질 줄 알고? 네. 근데 그땐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땐 그랬어. 그리고 아빠가 이제 두 분이 결혼하실 때 이제 엄마가 이제 교육을 이제 나오셔가지고 임용이 인천 쪽인가 되는데 아빠 첫 직장이 해화 쪽이었거든요. 네, 네. 너무 멀잖아요. 네. 아빠가 네가 지금까지 날 먹여 살렸으니 앞으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어. 이러지 마. 진짜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네. 그럴까? 해가지고 임용 포기하고 애기 바로 가져서 안 났어요. 선생님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교생만 다녀고 선생님 안 했어. 선생님 네.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딱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맞벌이가 당연한 시대잖아요. 그쵸. 근데 아빠는 그때 뭐 아니 뭐 개원한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네. 사업을 엄청 크게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은 사장님이라고 하시더라도 네. 근데 연세가 계신 있으시니까 네. 뭘 믿고 스스로에 대한 뭘 믿고 그 좋은 공무원 선생님을 하지만 내가 다 얻을 테니까 그런 말을 한 거지? 내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 탄탄한 그 탄탄대로의 공무원 선생님을 하지 말라 그러고 예를 들어 이게 삐끗삐끗할 수 있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위험하니까 혹은 너 고생했으니까 하지만 모르겠는데 왜 그거를 하지만 내가 다 먹여 살릴 거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 여자분들이 직장을 같이 다녀서 맞벌이를 한다라고 하는 게 남자가 약간 능력이 없어서 그 아빠 그 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이랑은 지금 좀 많이 달라졌구나. 그렇죠. 지금은 뭐 데이트 통장도 많이 당연시 되는 그쵸. 것도 있고 제가 얼마 냈으면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암묵적인 계산이라는 것도 있고 네.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세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초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앞섰다. 많이 조금 더 없었다. 이제 내 건 네 건 니꺼가 좀 더 정확해진 사회가 됐구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일 아빠 엄마에 있어서 답답했던 점이 뭐냐면 친척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엄마 아빠 세대는 좀 이렇게 형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친척 하나가 되게 잘 살잖아요. 그럼 그 친척이 다른 못 산 친척들을 좀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특히나 장남이. 그래서 옛날부터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장남이 좀 잘 되면은 그 장남들이 밑에 있는 동생은 다 먹여 살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네. 가운데 약간 좀 살짝 통통하시고 좀 다복하게 생기신 분들은 네. 만며느리상이다라고 네. 하는데 그 만며느리상이 정말 모든 풍파가 와도 내 남편이 약간 그런 거 좀 다 떼줘도 네. 집을 지켜야 돼 할 네. 수 있는 저는 근데 이제는 맏며느리상 혹은 이제 장남 그거 다 욕 같아요. 욕이죠.
여기죠. 가스라이팅이야 그것도. 그것도 가스라이팅이죠. 이렇게 남자 MZ 세대들 분들이 자꾸 여자분들을 확인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소개팅을 데려가면 우리는 소개팅하면 어디 가요? 음식 먹을 때 처음 만났어요. 뭐 스테이크, 파스타 보통 많이 먹죠. 그렇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 남자가 국밥집에 데려가요. 왜요? 이 여자가 김치년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그것도 있어요. 저 들어본 적 있는데 이건 네. 처음 들어봤지만 이제 네. 이 여자친구의 그 본질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이제 네. 등산 가봐야 된다. 아. 힘든 거 시켜봐야지.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만나면서 서로 싸우고 뭐하고 다투는 그 과정에서도 서로의 말투라든지 그런 뭐 싸움을 대하는 태도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시험해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갈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것도 나이도 다들 20대 초반인데 왜 그 결혼할 그 생각을 하고 20대 초반은 비단 그런 건 아닌 그래서. 것 같고 30대 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을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국밥 먹고 아니면 여자 계산 하나 안 하나 계속 지켜보고 일부러 어떤 그것도 있었어요. 어떤 사례는 남자친구가 딱 어느 날 비싼 거를 그러니까 음식을 되게 과하게 시키더래요. 남자친구가 과하게 시키더래요. 그러더니 나 지갑 안 가져왔어. 그럼 계좌로 싸 네, 그러니까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네가 계산해. 라고 말하고 싶다. 아. 어떤 의도인지 지금 네. 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얄밉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MZ 세대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누가 냈느냐, 전주에 전주에 누가 냈느냐, 그리고 얼마나 시켰는가 그거를 본대요. 그리고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많이 시켰다라고 하면 그거는 과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전주하고 비슷한 가격대였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재밌죠? 네, 네. 저희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마무리 지어 볼게요. 네. 어디까지가 가스라이팅인가 8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네. 사연자를 위한 조언이나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결정을 좀 더 자신감, 자존감 자체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존감 키우기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왜냐면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자기가 존재한다는데 자기는 이미 존재하는데 뭐 하려고 여기에 감까지 붙여가면서 감이라고 하는 건 힘이잖아요. 그것까지 붙여가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과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을 키우세요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요. 네. 사실 자존감,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가연 언니 같은 경우에는 연애와 관련된 가스라이팅을 네. 소개해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가스라이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가치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존중감, 뭐 자신감 그것보다는 내가 내 삶의 무게, 내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실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방향이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 하면은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렇게 네. 가시면 돼요. 네. 다만 나 이거 안 돼요. 저 이거 싫어요. 저 이거 불쾌하고 나는 고결해서 안 되겠어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고결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쵸. 난 안 되겠어요 하는 그런 가치관들은 이거 안 하면 되지만 반면에 이런 걸 안 하면서 수반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같은 거를 좀 내가 분석해 보세요. 내가 이거 거절하면 이거 안 되겠지?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메꿀 수 있는 나만의 무기는 뭐가 있을까? 혹은 그렇죠. 이거 거절하더라도 난 이걸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내 마이웨이 이게 좀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예전에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정말 어렸을 때 네. 내가 뭐가 될 줄 모르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안 알려질까? 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 논문 표절이라든지 혹은 학폭이라든지. 연예인들 뭐 네. 학폭이라든지 뭐 성스캔들이라든지 최근에 두 달 전이라든지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당시에 했을 때는 이렇게 까발려질지 몰랐을 거잖아요. 맞아요. 알면서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 행복해서 앞으로 닥쳐올 나의 핏빛 미래에 대해서 알고도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모르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정말 갈기갈기 내가 찢길 줄 모르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찢기는 것도 그런 행동을 내가 해서 찢기는 거잖아요. 안 하면 돼요. 왜? 나를 위해서. 내 가치관이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이거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미래를 보고 나는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고 내가 나중에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을지 혹은 누군가의 너무나 소중한 와이프가 될지 내가 이 남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 남자 되게 못되게 굴고 학교 폭력 저질렀는데 이 사람 내 시누이 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네이트판에 많이 그런 경우 네. 그러니까 앞길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니까 사람한테 선하게 대해야 되는 거고 그럴 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내 자신한테 떳떳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나 자신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이 돼야 한다. 이거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면은 그거는 틀린 거예요. 정말 맞아요. 내가 힘들다. 내가 이거 정말 죽어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맞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셔도 답을 정말 잘해 주시겠지만 대부분 내가 열심히 살아왔을 경우 그러니까 이를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열심히 좀 안 한 것 같으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나 자신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보통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본인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본능은 알고 있습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고 가치관 확립 제대로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알고 싶고 모르겠어요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메일 한번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